자,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항의 연결은요, 크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혼합 연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은요, 쉽게 얘기해서 펌프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펌프가요, 물의 위치를 올려주고요, 전이차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막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일을 하게 되는데, 물레방아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을 다 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에서 펌프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펌프가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랑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 회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전자 한 마리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배터리에서요, 에너지를 공급해서요, 얘가 이렇게 도는데요, 얘가 저항 R1, R2를 흐르는데도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의 개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R1을 흐를 때나 R2를 흐를 때나요, 전자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요,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항에 연결해서 직렬 연결은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근데요, 두 번째 파트인 에너지 파트를 보시면요, 각각의 저항 R1과 R2가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전압의 비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에너지가 없이 들어온 전자가요, 이제 기전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회로로 나갔을 때 R1에서 소모하고 R2에서 완전히 소모한 뒤에 배가 고픈 상태로 다시 회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 부품을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고요, 전지를 통해서 공급된 에너지는 회로에서 모두 소모돼야 되기 때문에 저항에서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전기 저항의 합성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온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전류는요, 항상 전체 전류랑요, 각각 흐르는 전류 I1과 I2가요, 항상 같습니다. 왜? 전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계는요, 총 공급해준 에너지는요, 1번 저항에서 소모하고 2번 저항에서 소모 완전히 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요, 요 R1과 R2에 각각 ohm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1은 I1, R1이 되고요, 여기는 V2는 I2, R2가 됩니다. 근데요, 요 식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조금 보면요, 전체 전류 I가 있고요, 뭔가 합성 저항 R 토탈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요,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를 써보면요, 전체 전류 I는 R 토탈 이렇게 곱해질 수 있고요, V1은 I1, R1 더하기 V2는 R2, I2, R2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전류가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이나 I2나 I가 같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토탈 저항은요, 각각을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직렬 연결에 대한 식이 될 거고요. 얘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로를 이해하시면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됩니다.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사이클이 이렇게 두 개가, 회로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병렬 연결하면요, 보통 이제 중학생들 연결하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회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게 집게 달린 전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꽂아 가지고요, 여기 R1, 여기 R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는데요, 요게 병렬 연결이 아니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독립적인 회로 R1 따로, 그 다음에 독립적인 회로 R2 따로, 얘가 병렬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기 힘드니까 요런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병렬 연결은요, 요 펌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급되는 기전력, 즉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1번 회로, 2번 회로 따로따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류는요, 이렇게 됩니다.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일정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I1과 I2로. 자, 근데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거, 만약에 R1 값이 R2 값보다 크면요, 자기가 방해하는 정도가 크면요, 전류도요, 적게 흐르고요, 방해하는 정도가 작은 애면요, 자기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자, 그런 뒤에 I1과 I2가 여기에서 당연히 만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값이 되나요? 요렇게 되겠죠. 자, 당연히 I1과 I2가 이런 식으로, I1과 I2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요, 전체 전류 I가 될 거고요. V는 어떤가요? 독립적으로 공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요, 얘네들도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제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V는 I, R, 토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R1에 대해서도 하면요, V1은 I1, R1, 그 다음에 V2도 I1, I2, R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 전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류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요, I에 대해서 하면요, I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R 토탈 분의 V는 R1 V1은 더하기 R2 V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공급해주는 에너지는 같다고 했으니까 전압이 같겠죠. 그럼 얘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역수로 이제 더해집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은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병렬 연결에서는요, 요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서 이 회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강조 드리는데요. 자, 병렬 연결은요, 이런 식으로 막 짙게 달린 전선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병렬 연결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하나 독립적인 회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독립적인 회로, 이런 식으로 회로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할 겁니다. 왜? 얘가 독립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근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요, 전자의 이동 경로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전압이 아니고 전기 저항 값이 높은 데는 전류가 조금 흐르고, 이런 식으로 전기 저항의 비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저항의 비의 역수에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의 회로 특성이었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저항의 혼합 연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은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혼합 연결인데요,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얘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얘는 4ohm이고요, 얘는 이제 2ohm 정도가 되겠죠. 2ohm이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저항에서의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 전류가 아니고 전압이 많이 걸릴 거고, 뒤쪽은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요, 얘가 가변 저항이라고 해볼게요. 가변 저항. 얘가 가변 저항이라고 하면요, 얘 값을 올려서 만약에 얘를 뭐 15ohm, 20ohm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만약에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값은 정확하게 계산 안 할 건데, 얘가 만약에 20ohm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얘 뒤쪽에 있는 합성 저항 값이 증가했겠죠. 그러면 아까 4ohm에 비해서 이쪽 뒤쪽에 있는 합성 저항 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게 더 많은 에너지가 걸릴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배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얘가 20ohm으로 되었으니까 얘는 30ohm인데, 지금 보시면요, 4ohm과 이 시스템 사이에는요, 이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는 같을 겁니다. 근데 4ohm에서 흐르는 전류가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얘는 20ohm이기 때문에 얘는 전류 양이 작을 거고요, 3ohm짜리로 전류가 매우 많이 흐르겠죠.
이런 상황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극단적인 경우로는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4옴이고요, 얘가 6옴인데, 이제 얘가, 한번 얘를 한번 20옴 정도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요,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쳐볼게요. 자, 0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25옴인데요, 얘는 전기 저항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1로는 절대 안 갑니다. 다 전기 저항이 없는 대로 이렇게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기만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에서 도선에서 이제 많은 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회로를 보시면요, 얘는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 시스템 하나 해서 6옴짜리고요. 이 시스템 하나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 값을 이제 가변 저항이라고 하고요. 이제 얘 이제 합이 6옴이었으니까요. 얘를 한 20옴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얘도 12V, 이 시스템도 전체가 12V가 걸리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위쪽으로 많이 흐르고요, 밑에 쪽으로는 조금만 흐를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이렇습니다. 얘를 만약에 20옴으로 이렇게 올렸다 치면요, 얘가 이제 월등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는 이 시스템 전체에서 얘 12V, 얘 12V 걸릴 거고요. 얘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거고, 여기에는 조금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압계랑 전류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할게요. 자, 전압계는 전압을 당연히 측정하는 거고, 전류는 흐름을 측정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전류계는요, 직렬 회로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전류계 암페어미터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여기에 흐르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던 게 합쳐가지고 여기에 다 흐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의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전류계에서의 전기 저항은 매우 작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항이 커버리면요,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회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류계의 전기 저항은 매우 작습니다. 자, 근데 전압계는 좀 다릅니다. 전압계는요, 병렬 특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에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병렬로 연결하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4옴에 걸린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전압계는요, 특징이 뭐냐면 전기 저항이 매우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정확한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전기 저항을 요 애보다 훨씬 더 높게 해갖고요, 그냥 회로가 여기에 거의 안 달린 것처럼 여기에 회로 요쪽 저항으로 전류가 다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항의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